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간에 지난 7일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공간에 입주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미담이 알려졌는데요. 입주 전 조 대법원장이 전셋집에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 아들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전임 대법관인 김명수 씨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훈훈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달이었지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2달여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중계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 나왔었지요.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틀간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재판정의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지적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은 이런 인물을 보내면 계속해서 부결시킬 것을 공언해왔지만 속된 말로 깔 게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였기 때문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90.4%의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11일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약 한 달 뒤쯤인 지난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공간에 입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담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전셋집에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장 공간으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도배 등의 간단한 수리만 한 채 조용히 이사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조 대법원장의 막내 아들의 경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혼인 조 대법원장의 장녀와 차녀는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 다만 막내 아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부모와 함께 공간에 거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아파트 전세 계약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조 대법원장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문재인과 김명수인데 자, 먼저 김명수의 경우 어땠습니까? 공간 재테크 논란이 있었는데 김명수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명수와 함께 공간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명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결국엔 2022년 12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 전 대법원장이 손자를 위해 공간마당에 미니 축구 골대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간을 개보수한다면서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 7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었지요. 부당 사용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대법원장 공간의 외관을 고급 외국산 석재인 라임스톤으로 바꾸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공간의 지붕과 창틀, 문짝공사엔 2억 6,500만 원, 페인트 칠, 벽지 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석재에 8억 원, 인테리어에 3억을 썼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김명수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의 공감 만찬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었죠. 문재인의 딸 문다혜 부부가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함께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공인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견제해야 하는지 어떤 기초적인 인식도 이들에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문다혜 부부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아들 부부의 공간 재테크 논란처럼 이런 것은 어떤 법률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이고 염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딸은 사실상의 공인 또는 준공인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공인다움의 최소한의 요건은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얘네들한테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가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공적인 공간이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딸이 편승해 거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재인은 재산신고를 하면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문다혜의 재산신고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다혜가 친정에 온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더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친정이 사절하면 딸인 문다혜가 부모와 같이 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관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통상적 의미의 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공과사를 구분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대통령이랍시고 청와대에 앉아 있었고, 대법원장이랍시고 대법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금 도둑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면 주의대 대법원장의 경우 야당이 잔뜩 벼르고 있던 상황에서도 소위 깔 게 없었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신상 문제가 거의 거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듯 공간을 이주하면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가한 누나 집에 얹혀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청렴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협조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